간호사님들이나 아니면 외래 직원분들 괴롭힌 적도 되게 많아요. 그 외래 대기 시간이 뭐 한 3분만 늦어져도 막 밖에서 고함 소리 막 고함 지르기 일쑤고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억나는 환자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이분은 고인이시고요. 이제 4구제가 지났으니까 아마 저기 먼 데로 가셨을 것 같아요. 제2 환자분이라고 제가 그냥 명칭을 할게요. 이 제2 환자분을 처음 봤을 때는 전 사실 좀 무서웠어요. 그 50대 알코올성 간경화 환자분인데 제가 자세히는 안 여쭤봤는데 아마 젊으셨을 때 이 주먹 관련 쪽 일을 좀 했던 것 같으세요. 온몸이 문신이고 약간 말투나 이런 거가 좀 그쪽 사회 분들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? 가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눈을 딱 이렇게 희번득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묘하게 되게 무서운 느낌이 있었어요. 그리고 간호사님들이나 아니면 외래 직원분들 괴롭힌 적도 되게 많아요. 그 외래 대기 시간이 뭐 한 3분만 늦어져도 막 밖에서 고함 소리 막 고함 지르기 일쑤고, 입원하셔서는 한번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차트 그 플라스틱을 병도 간호사님한테 던지고 다시 그 간호사님이 차트 플라스틱 깨진 찌끄러기에 다시 맞아서 여기 다치고 막 난리도 아니고, 그때마다 제가 계속 상한 수습하러 다니고 진료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 분이었어요. 근데 환자분한테 이제 환자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, 캄다운 해야 됩니다,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도 솔직히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나를 때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솔직히 있고, 그래서 계속 이렇게 트러블을 만드시면 정말 의사 환자 관계를 끊어야 하나 고민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. 그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계속 교과서적인 말, 뭐 우리 환자분 뭐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쳐서 환자분을 붙잡고 속에 있는 말을 다 했어요. 저는 우리 제2 환자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. 오실 때마다 우리 직원분들이랑 계속 트러블 있고, 제가 병원 가족분들 볼 면목도 없고, 저도 솔직히 우리 환자분이 막 눈을 희번뜩 막 이러면서 화내실 때마다 너무 무섭다.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러다가 그냥 내가 그래도 주치의인데 우리 환자분의 병까지 안 보려고 하는 날이 올까봐 좀 걱정이 된다 라고 솔직히 얘기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는 그 정도일 줄 몰랐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태도를 많이 바꿔주셨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의사 환자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. 간호사님들한테도 되게 잘해주시고, 그때 제가 한번 우리 환자분들 발기부전 장애에 대해서 동영상 한번 만든 적 있잖아요.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분 덕분이었어요. 자기가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남자들이 이게 조금 이 문제가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진지하게 건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좋은 관계로 잘 지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분이 술을 못 끊었어요. 한두 달 끊다가 다시 막 또 드시고 또 몸 안 좋아지고 다시 한두 달 끊고 막 이게 반복이 되니까 처음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간경화가 점차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. 복수가 차고 이제 황달이 생기고 다리가 붓고, 그래서 나중 되니까 이분이 기운이 없어져서, 정말 기운이 없어서 예전처럼 화를 못 내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.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게, 오래 진료하던 환자가 한 3년 넘게 진료를 했었거든요. 계속 이제 안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차라리 예전처럼 그냥 화내고 말썽 부리셔도 막 기운 있게 그래도 간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어쨌든 그 환자분은 그 술을 계속 드시고 경제활동이 잘 안 되니까 가족관계가 아니면 가족들의 지지가 좀 안 좋아지겠죠. 어쩔 수 없죠. 처음 3년 전에 병원 오실 때는 외래 오실 때마다 그리고 뭐 입원하실 때마다 매번 가족분들이 같이 오시다가 나중에 진짜 환자분이 안 좋아졌을 때 한 1년 전부터 복수 차고 막 황달 생기고 이럴 때는 오히려 가족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. 근데 물어보면은 뭐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같이 살고 계시대요. 그래서 간이식 이야기도 한번 했어요. 그 가족분들한테 오픈을 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된다. 근데 그리고 따님한테도 간이식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거를 얘기를 좀 하셔라 얘기를 했는데, 뭐 따님한테 그런 소식을 문자로 쓰다가 결국 전송을 못했다. 내가 너무 딸 볼 낯짝이 없더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, 그리고 저는 이제 저대로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가족분들한테 병원 좀 같이 오시라고 몇 번 환자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. 네. 그리고 그때 외래를 이제 2, 3주 간격으로 좀 볼 때였고, 다음 외래를 하루 이틀 남길 때였는데 환자분이 응급실로 거의 반 돌아가신 상태로 실려 오셨어요. 아마 사고는 전날 발생했던 것 같아요. 그 가족분들이 일하시고 늦게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
이미 환자가 입가에 피가 이만큼 나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너무 늦게 발견된 거죠. 중환자실로 실려 오셨는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아, 이거는 너무 늦은 거예요. 조금만 좀 일찍 발견이 됐어도 뭐라도 좀 해볼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아,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도 돌아가시겠다. 그래서 중환자실 가서 환자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. 막 팅팅 붓고 이제 막 인공호흡기 해 계시고 의식 없이 막 누워 계시고 하니까 아유, 우리 환자분이 왜 저 지경까지 됐을까 정말 막 저 자신한테 화도 나고 좀 그랬었어요.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니까 그때는 가족분들이 다 오셨죠. 그때서야 다들 오셨죠. 근데 3년 병원 다니면서 제가 예를 들어 가족분을 한두 번 뵀으면은 그 중환자실 계실 때는 정말 많은 가족분들이 그때서야 찾아오셨어요.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중환자실 규칙을 어기고 간호사님들한테 막말하고 막 정말 실망스러운 행동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아마 제 생각엔 가족분들도 그 당시에 죄책감이 조금 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환자가 안 좋아진 거를 이제 누군가한테 화를 내고 싶었는데 그게 의료진이었던 거죠. 그래서 당시에 막 중환자실 전공의들이랑 간호사가 너무 힘들다고 이분 가족분들 때문에 저한테 막 면담 요청도 하고 막 그랬어요. 그래서 하루는 제가 가족분들을 다 모이시게 하고 이제 왜 그러시냐, 그러면 안 된다라고 면담을 좀 했어요. 했더니 제가 진료하면서 처음 봤던 어떤 가족분이 저한테 아니, 간이 이렇게 안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내 간을 줬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왜 병원을 다녔는데 환자가 간이 안 좋아졌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때 가족분들한테 서운함이 폭발했어요. 제가 보통 환자분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절대 보호자분들한테 상처되는 말을 안 하는 편인데 그날은 제가 좀 자제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정말 얘기를 다 했어요. 아니, 그 이식 얘기를 하신 우리 가족분은 3년간 병원을 다녔는데 한 번도 환자분 상태나 뭐 진료를 오신 적도 없고 특히 최근 1년간은 목수도 차고 누가 봐도 배가 이만큼 부르고 얼굴도 누렇고 걷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었다. 정말 몸이 안 좋은지 몰랐냐. 그리고 간이식 상담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가족분들이 아무도 안 오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간을 주시겠다고 하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. 그럼 지금이라도 검사 받으시라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그 환자분은 1년간 혼자 투병을 했고 외래 한번 같이 오신 분이 없었다.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24시간 넘게 환자가 늦게 발견이 됐는데 정말 같이 살고 계신 게 맞고 우리 환자분이 케어를 받은 게 맞냐. 그리고 왜 지금은 중환자실 전공의나 간호사님들을 괴롭히고 방역 방침 안 지키셔서 다른 중환자실 환자분들까지 위험하게 만드냐. 막 그런 화를 제가 막 냈어요.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막판에는 이제 보호자분들도 우시고 저도 같이 울먹울먹 하다가 그냥 서로 아무 얘기 못하고 다음날 결국 환자분은 돌아가셨습니다.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감정이 가라앉으니까 이제는 좀 보호자분들 입장이 보이기 시작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화냈던 부분 꼭 우리 보호자분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. 술을 워낙 드시는 분이고 또 성격이 강하신 우리 환자분이니까 옆에서 케어하기가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3년 진료 받는데도 꽤 힘든 적이 많았는데 간호사님들한테 막 화내고 우리 평생을 보셨던 가족분들이라면 정말 훨씬 더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돈을 벌어야 병원을 다닐 수가 있는데 우리 환자분이 돈을 벌지를 않으시니까 누군가는 그 돈을 버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옆에서 간병하기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. 제가 당시에 우리 보호자분들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헤아렸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에 계신 제2 환자분, 다음 세상에는 술을 안 드시는 좋은 곳에서 태어나셨으면 좋겠고요. 많이 보고 싶습니다. 행복하세요.